자, 정적분을 먼저 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 뭡니까? 구분구적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항함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다항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는 이 다항함수를 내가 똑같이 n등분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가로의 길이는 n등분이 사각형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내가 a라고 잡으면 그 다음은 a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고 그 다음은 a 플러스 델타 2x 이런 식으로 가로의 길이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되시죠? 이 상태에서 이때의 함수의 값, 이때의 함수의 값, 이때의 함수의 값을 만들어서 뭘 결정할 겁니까? 세로를 결정하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거고요. 그 사각형의 넓이에 뭐가 생기죠? 오차가 조금씩 생길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오차를 어떻게든 줄여버릴 수 있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늘리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 쪼개지는 개수를 엄청나게 조그만하게 잡아버리면 얘네들은 거의 이 실선에 가까운 사각형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에 의한다면 극한의 논리에 의해서 결국 여기에는 이 함수랑 여기에는 x축이랑 둘러싸고 있는 이 형태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얘가 뭡니까? 정적분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친구의 넓이를요 구분구적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분구적법을 매일 그렇게 쓰기가 어때요?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과 적분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했고요. 맞죠? 어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아래끝과 윗끝까지의 어떤 fx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됐죠? 여기에는 이 친구를 뭐 해버려요? 부정적분 취해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라지 fx로 잡고 그 다음 뭐랑 뭐를 집어넣습니까? 윗끝과 아래끝을 대입해서 빼버리면 얘가 구분구적법이랑 계산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논리를 발견했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적분은 똑같이 쓰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적분법으로 배운 게 뭐예요? 치환적분법. 그리고 또 뭐 배웠어요? 구분구적법. 맞죠? 뭐 당연히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거 있을 때 그 친구들을 당연히 부정적분하는 건 일단 기본적인 필수. 이해되시죠? 뭐 EX 적분하는 거 당연히 돼야 돼요. sin X 적분하는 거 당연히 돼야죠. 왜냐면 새로 배운 함수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치고요. 걔네들 계산 방법도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할 때, 그러면 치환적분법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뭐가 될 거야? 변수들이 바뀔 거 아니야. 내가 x를 잡았던 게 뭐로 바뀌어요? t로 바뀌죠. 그러면 내가 x로 잡았던 게 t로 바뀌게 되는 게 치환적분법일 때, 그때는 여기에는 이 식이 t, 그리고 여기에는 이 식이 d2로 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여기를 내가 t로 적분할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정적분은 아래끝 윗끝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래끝 윗끝도 t에 대한 식으로 변화를 해줘서 구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뭐 그것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그리고 결국 구분구적법을 이용했을 때도 정적분의 식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fx에다가 g'x의 dx 얘 있으면 얘는 fx에다가 gx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gx의 dx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아래끝 윗끝이 붙으면 어떻게 할 거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도 어떻게 식이 진행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공식을 외워서 결국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전에 했던 일단 부정적분식은 다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부정적분은 다 돼야 돼. 됐죠? 그리고 거기에 활용되고 있는 치환적분법, 그리고 거기에 오늘 배웠던 부분적분법까지 자유자재로 된다. 그 상태에서 부정적분이 일단 돼야 내가 아래끝은 윗끝을 넣어서 식을 계산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분구적법 자체를, 아니 구분구적법이 아니라 지금 배웠던 미적분 2에 해당하는 적분에 대한, 부정적분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으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요. 자, 지금처럼 어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돌려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될 겁니까? 가로. 그리고 여기 뭐가 될 거야? 세로. 맞죠? x1, x2 이거라는 거 소리는 여기에는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서 계속 x의 증가량만큼을 계속 더해줄 거야. 거기에는 함수값을 넣으면 얘가 뭐가 될 거야? 세로. 맞죠? 그럼 얘가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결국 사각형의 넓이. 그 사각형의 넓이를
n까지 더해요. 그리고 나서 n을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요. 그럼 거의 여기에 실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의 넓이만 남을 거고 얘가 결국 여기에는 fx와 x축과 둘러싸고 있는 a부터 b까지 구간에 대한 넓이가 될 거다. 맞죠? 얘가 바로 구분구조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구분구조법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식을 계산하면 인테그랄 i부터 b까지 fx의 dx가 될 거고 여기에는 이 친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분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아래끝 윗끝을 넣어서 빼주시면 된다라고 이미 우리가 다 배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구분구조법은요 개념상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쯤으로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빈칸 넣기로 자주 나올 수 있는 형태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구분구조법과 정적분 사이의 그 관계식을 바꿔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식들을 바꿔주는 그 문제도 굉장히 시험 문제의 출제율이 높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여기 파트에서 정적분의 계산을 빠르게 정적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겠죠. 됐습니까? 뭐 여전히 fx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취하면 걔는 적분상수가 필요한 어떤 식으로 잡힐 거고요. 어떤 정적분을 구한다라는 건 항상 뭐다? 상수다.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요,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미분과 적분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설명은 다시 할 건데 굳이 뭐 꼭 뭐 알아둘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좀 뭐 애매한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고 뭐 모르겠으면 뭐 그냥 알아서 외우던지 뭐 이해를 하시던지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달려있는 시험 문제가 특별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자, 어떤 sx, 다시 말해서 어떤 넓이를요 a부터 x까지에 대한 이 친구 적분으로 봤어요. 여기에는 이 친구 넓이를 내가 sx로 봤고요. 그러면 양변을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결국 여기에는 s를 미분한 식이 fx가 된다라는 거 보여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된다는 소리는 결국 이 친구를 뭐 하면 부정적분 취하면 그중 하나가 얘란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sx를 우리가 뭐로 볼 수 있고 부정적분 취한 거 플러스 적분상수 C로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양변에 뭐 집어넣을 겁니까? A라는 거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SA가 될 거고요. 여긴 AA 넣으면 당연히 아래급 윗급 뭐 나와요? 0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보시면 SA를 넣으면 FA 플러스 C가 되는데 얘는 뭐가 나온다고요 지금? 0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지금 FA는 지금 우리가 뭐로 잡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FA는 우리가 C로 잡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C 대신 내가 뭐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마이너스 FA 넣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SX 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정적분 취한 거에다가 X 넣고 그리고 부정적분 취한 거에다가 A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X는 뭡니까? 윗끝. 그리고 여기는 아래끝. 결국 식을 정리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 이 친구를 적분하면 fb 마이너스 fa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얘가 바로 미분과 적분의 관계식. 그래서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쯤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이 친구의 부정적분을 취한 거에다가 아래끝 윗끝을 넣어서 빼자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미적분 원에서 배웠던 당연한 식들 A와 B가 같으면 당연히 그때의 넓이는 없어요. 그리고 윗끝이 일반적으로 클 때인데 지금처럼 윗끝이 어떻게 버리면 작아버리면 아래끝 윗끝을 어떻게 하고 바꾸고 밖에 뭐 붙이면 된다?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되시죠? 네. 그리고 이거에 세부적으로 뭐 또 정적분 같은 경우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긴 하죠. 됐죠? 뭐 아래끝과 윗끝이 같은 상태에서 여기에는 20개를 워터샘 뺄셈 할 수 있고 됐죠? 그리고 체인룰에 의해서 여기 아래끝부터 여기 윗끝 거 여기 아래끝 윗끝 이렇게 일 때 여기랑 여기랑 같으면 체인룰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분의 1의 dx. 자, 이 친구 풀으래요. 그럼 x분의 1 적분하면 뭐 나와요? lnx 그리고 1이거든요. 그러면 ln 2 마이너스 ln 1 될 거야. 맞지요? 그럼 얘는 뭐 나올 거다? 1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적분. 자, 여기는 이 친구도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의 x, dx 이 친구 적분하래요. 그럼 얘는 부정적분 취하면 2x의 0이죠. 그럼 얘는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깔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정적분은요, 부정적분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부정적분이 된다면 아래급 윗급 넣어서 씩 계산해봐라 이 얘기밖에 없어요. 되셨죠? 네. 그리고 미적분 1에서 배웠던 적분 당연히 여기에는 이 적분 상수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은 상수일 경우는 그냥 다 바깥으로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친구 됐습니까? 아래급 윗급이 같은 상태에서 두 식을 더한 거나 얘를 따로따로 적분해서 더한 거나 어떻다? 같다. 그리고 뺀 거나 여기에는 이 식물을 따로따로 적분해서 뺀 거나 어떻다? 같다. 그리고 얘는 체인룰이죠. C부터 B까지, B부터 A까지,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이렇게 여기에는 윗끝과 여기에는 아래끝이 같다면 A부터 B까지 한 번에 적분 취하는 거랑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됐죠? 뭐 여기에 플러스 더 시킨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활용시킬 수 있는 건 뭐겠어? 무함수? 기함수 뭐 이런 걸 좀 넣어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미적분 투어 앞에서 배웠던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분을 좀 더 쉽게 계산하거나 어떤 주기함수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 친구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 친구를 가지고 또 우리가 적분을 또 다채롭게 좀 바꿀 수 있다는 거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이 합쳐져 있는 걸 보통 쪼개진 않죠. 그냥 한 번에 적분하고 한 번에 때려보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뭐. 자, 문제 풀어봅시다. 왜 내복이 올라가지? 뭘까? 살쪘나? 사이에? 이상한 일이래요. 자, 다음 거에 대한 뭘 찾으래요? 정적분. 야, 니네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분수식이 들어있을 때 정적분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처럼 차수가 어떠면 같으면 무조건 식 쪼개는 거야. 알겠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뭐예요? 1 플러스 x분의 1 dx. 왜냐면 몫의 미분법은 존재하지만 몫의 적분법은 존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수식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이 1차, 1차 되어 있는 경우는 항상 식 쪼개서 생각한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얘 적분하면 뭐 나와요? x 플러스 ln x에 뭐 집어넣어? 1, 2 집어넣어. 식 계산하는 거 얘네들이 알아서 해. 됐죠? 자, 이번엔 뭐가 돼요? 분모의 차수가 더 커요. 그럼 여기는 이 친구도 똑같이 쪼개요. 그럼 인테그랄 뭐 나올 겁니까? 1, 2에 x분의 3 플러스 뭐 나올 거예요? x제곱분의 1. 그래서 식 정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2차인데요. 여기가 지금은 x제곱으로 있으니까 식을 쪼갤만 하죠. 여기에는 이 친구가 다항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땐 뭐 써요? 그거 이렇게 나누는 분수.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여기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그래서 앞뒤 이렇게 지우는 거. 그걸 쓰겠죠. 저거를. 그래서 여기에는 이 친구 적분하면 됐어요? 넣어서 계산해. 됐습니까? 아니죠. 뭐지? 미분한 것도 아닌 적분한 것도 아닌 이 애매모호한 친구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2니까요. 여기다가 1 더하고 그거에 역수 붙이고 그 다음 이거 그대로 이렇게 가야지. 적분이 잘 되는지도 적분이 잘 안 되는지도 알 수가 없죠. 수업을 내가 듣고 있는 건지도 잘 안 듣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에 2분의 1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분의 1 dx 됐죠? 부정적분 취하면 자, 얘는 여기다 1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3. 그럼 여기 역수 3분의 2 x에 2분의 3 여기다 1 더해요.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1 거기에 역수 x에 2분의 1 인테그랄 1, 4 넣어서 계산 대종. 네,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어쩌면 분수식 계산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지금처럼요, 뭐 지수함수, 삼각함수 뭐 똑같이 나와도 똑같이 계산 가능하죠? 됐죠? 근데 은근히 막 이렇게 막 식을 이렇게 뽑아낼 때, 됐죠? 치환적분법처럼 이렇게 막 그냥 자연스럽게 뽑아내니까. 근데 얘는 사실 치환적분법을 안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변수를 그냥 그대로 x로 그냥 유지한 상태로 그냥 계산할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하는 치환적분법은 아예 여기에는 변수를 dt로 아예 그냥 바꿔요. 그때는 아래급 윗급도 같이 설정을 바꿔줘야 돼. 근데 지금은 그냥 x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암산같이 그냥 치환적분법 해버릴 거거든요.
그때는 적분 변수가 안 변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의 2x에다가 dx가 있어요. 인테그랄 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는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어요? 부절로 붙이한다고 치면 일단 여기를 그냥 뭐로 볼 거야? 여기에 있는 걸 내가 지금 t로 볼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친구를 뭐 할까? 한번 미분할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2가 필요해. 그게 뭐가 필요하죠? 역수가 필요할 거야. 그럼 2분의 1. 그 다음 3의 t 적분하면 뭐 나는 거예요? ln 3. 됐죠? 그리고 여기 있어요. 3의 2x 필요할 거야. 보이죠? 네, 그래서요. 똑같이 적분 변수를 x로 그냥 바꾼 상태로 이렇게 암산하는 것처럼 치환 적분할 거라서 여기서는 계산상에선 치환 적분을 사용하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적분 변수를 아예 t로 안 바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급 윗급까지는 벽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여기를 내가 t로 잡고 여기 식을 아예 t로 다 바꿔버렸으면 적분 변수를 t로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의 차이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어쨌든 여기에는 이 친구는요. 띵띵띵. 자, 2의 ln 3의 2x. 자, 이렇게 적분 가능하고 0, 1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0, 1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는 이 친구도요. 적분합시다. 자,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2분의 1에 2x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아이고 플러스 1 됐죠? 네, 2에다가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1 보이죠? 됐죠?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를 t로 잡고 그때 역수 t로 잡고 그때 역수 잡히고 있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사인 제곱 x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됐어요. 네. 자, 사인 제곱 x는요, 적분이 안 돼요. 됐죠? 사인 제곱 x는 적분이 안 돼. 그러면 사인 제곱 x를 적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반값공식이에요. 근데 니들 반값공식을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그러니까 사인을 적분하기 위해서, 사인 제곱 x를 적분하기 위해서 반값공식. 근데 어차피 반값공식이라는 것 자체가요, 배값공식에서 증명이 가능해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적분할 때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나아요. 일반적으로. 배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웠어요. 배우긴 배웠죠. 적분. 근데 교육과정상에서 아예 반값은 빠졌을 거야. 빠졌고,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 알려줬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적분에서는 반값 공식을 웬만하면 기억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사인 제곱 x랑 코사인 제곱 x를 우리가 적분할 방법이 없어.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뭔가 붙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사인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은 적분이 돼요. 사인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은 걔는 시한적분으로 적분이 돼. 근데 사인 제곱 x랑 코사인 제곱 x만 유별나게 얘네들은 반값으로 풀어야 돼요. 됐죠? 일단 반값 증명해 드릴게요. 코사인 2x 있어요. 얘는 뭐가 돼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됐죠? 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사인 제곱 x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에다 뭐 넣을 거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넣을 거고요. 여기에는 이 친구는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이 친구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됐어요. 아니면 이 친구를 넘깁시다. 그러면 2 사인 제곱 x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x고요. 결국 사인 제곱 x는 뭐가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된다.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사인 제곱 x는 그냥 못 구하고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dx 이렇게씩 바꿔서 2분의 1 한번 2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2x 한번 적분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가 코사인 제곱 x가 줬어요. 그럼 코사인 제곱 x가 줬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 뭐 집어넣을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집어넣겠죠. 그럼 여기는 식 정리하면 뭐 나올 겁니까?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코사인 2x 잡힐 거거든요. 그럼 이거 넘겨주시면 코사인 제곱 x는 뭐 나온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나온다. 됐죠? 그래서 웬만하면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인 제곱 x와 코사인 제곱 x는 그냥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식을 바꿔서 계산을 할 거다. 이 친구는 반값 공식. 근데 반값 공식 아니더라도 배값 공식에서 증명이 유도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리고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된다. 2x, 2x 이렇게 된다. 기억 좀 해주자.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일 때는 적분을 못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3차는 또 적분이 돼요. 됐어요. 왜냐면 sin 세제곱 이렇게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sin x에다가 sin 제곱 x 잡아버리고 됐죠? 여기에서 sin x를 내가 t라고 잡으면 아니다. sin 제곱 x를 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잡으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내가 t로 잡아요.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내가 t로 잡으면 이 친구 뭐가 돼? 미분을 해버리면 뭐 생길 거야? 사인 생길 거야. 그럼 그 사인 어떻게 될까? 없어지죠. 이런 형식으로 치환적분법이 가능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정적분 계산해 보래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적당히 정적분의 공식 좀 써봐라 이 소리겠죠. 자, 일단 여기 아래급이 또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로 바꿔요? 3, 5 그리고 뭐로 바꿔요? 플러스 됐죠. 자, 그럼 여기는 이 친구는 체인으로 의해서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2의 x 플러스 2x 이 형태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는 2x 플러스 2x의 제곱에 인테그랄 1, 5 이렇게 줘서 5, 1 넣어서 빼고 되죠? 잘 되죠? 자, 그다음 여기는 이 친구도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사인 제곱 x 플러스 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3의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 dt. 근데 여기서 t는 뭐로 바꿔도 돼요? 그냥 x로 바꿔도 되죠. 적분 변수.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이 끝 어때? 같아.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해? 합쳐. 돼요. 그러면 인테그랄 1의 2에다가 여기는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dx. 근데 얘가 어차피 뭐? 1. 그럼 여기다 넣어주시면 결국 식은 1부터 2까지 x 마이너스 2의 dx. 그럼 끝. 깔끔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식 정리되는데 근데 사실 적분은요 좀 니네들이 잘 생각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정적분 자체가 좀 익숙해져야 되고 정적분 자체가 미적분 원에서도 좀 니네들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연산이 어려우면 지금도 어려울 거예요.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 체인율 연결할 때 네. 만약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더하기만 가능해요. 시행률. 자, 그 다음은요. 지금처럼 어떤 fx가 구간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20 따라가야 되고 1보다 작을 때는 20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라는 거 대충 얼마죠? 2.7 얼마예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이 경계선을 넘나들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의 dx 이렇게 식 하나 쪼개고요. 1부터 2까지 fx의 dx로 쪼개야 돼요. 왜냐면 1을 기준으로 식이 아예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누구 따라가야 되고 위에는 20 따라가야 되고 1부터 2까지 뭐 따라가야 되고 이거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2의 dx 이 친구 적분해야 되고요 1부터 2까지는 x분의 1 dx 적분해 주시면 돼요. 5, 2, 5.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 적분해 버립시다. 그럼 x 앞에 있는 이 친구 치환할 거거든요. 이 친구 미분하면 뭐 나와요? 파이 나와요. 그게 뭐 필요해요? 역수 필요해요. 그럼 얘는 파이분의 1 됐죠? 자 코사인 t를 적분한다고 치면 뭐 잡혀야 돼요? 사인 t 잡혀야 돼요. 그래서 사인 파이 x 그대로 잡히고요. 2 적분하면 플러스 2x 여기에 뭐 들어가? 0, 1 들어가요. 자 이 친구는요 적분하면 뭐 나올 거예요? ln x 여기에 뭐 들어가면 됩니까? 1, 2 그래서 띵띵띵띵 식 계산 되셨죠? 네. 네. 자, 그다음 5번 봅시다. 자, 만약에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는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 됐나요? 네. 자,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가요. 일단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요. 2x-1 이 친구가 언제 0이 될까? 2x가 그럼 얼마면 돼요? 1이면 되거든요. 그럼 2x가 언제 1이 돼? 0일 때. 되셨죠? 그러면 얘가 지금 0,1을 지날 때가 0,0을 지날 때가 되거든요. 그러면 0보다 큰 숫자를 넣는다고 치면요. 여기에는 EX는 계속 뭐 해요? 증가함수일 거예요. 그러면 딱 0일 때가 뭐죠? 0,0이었거든요. 맞죠? 그럼 이것보다 값이 커지면 얘는 부호가 뭐야? 플러스. 여기 값이 작으면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얘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요. 0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나올 거고 0보다 클 때는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렇다는 소리는 절대값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소리야? 접혀 올라갈 거라는 소리죠.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EX라는 그래프는 이거고요. 이 친구를 한 칸 내려버리면 이 그래프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절대값으로 접어버리면 이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 0까지는 여기에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걸로 계산돼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로 잡혀야 돼요? 네. 그대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시던지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다면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그 친구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그 친구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의 부호를 결정해서 그때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된다면 그 친구는 절대값에 의해서 접혀 나가는 지점일 거다. 그래서 거기는 부호가 바뀔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또 코사인 x는 그래프 그리기 쉽거든요. 코사인 x 그려봅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당연히 2분의 파이까지는 뭐고요? 그대로. 근데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파이는 부호가 반대로. 됐죠? 그래서 얘를 0부터 2분의 파이는 그대로 코사인 x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보이죠? 네,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기랑 여기랑 넓이 어때요? 같아요. 근데 부호가 뭐야? 반대. 그럼 당연히 더한 번 할까? 0 나와. 그래서 계산해보시더라도 그대로 0 잡혀요. 절대값이죠? 멍청이네요. 정신이 없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하면 되는데 절대값이 이거 접히죠? 이거 하나 넓이가 1이거든요. 그냥 기본형에서 이거 1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는 얼마일까 그러면? 슝슝. 여기 있는 건 넓이 얼마게? 2겠죠.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아셔도 좋아요. 알겠죠? 여기 한쪽이 넓이가 보통 1이에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뿅뿅뿅. 자, 다음 정적분의 값을 찾으래요. 자,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래끝 윗끝이 어떻고 있다? 같고 있다. 그러면 코사인 x는 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대칭 그래프입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무슨 함수? 뭐 그것까지는 근데 굳이 기억해도 되긴 한데. 무슨 함수? 짜구. 아 그거 헷갈려. 홀수기. 나 한자가 너무 싫어. 짝수는 얘. 홀수는 얘. 홀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 왜냐면 우리가 우함수랑 기함수를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가 원점 대칭인지 뭐 y축 대칭인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나같이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굳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교선생님들은 누가 가르치든 어쨌든 얘는 우함수니까 이럴 거야. 얘는 기함수니까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니네들이 우함수, 얘가 짝수, 얘가 y축 대칭 이런 식으로 계산이 느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함수는 무조건 뭐에 대해서? y축. 그래서 얘는 항상 9배. 됐죠? 그리고 기함수라는 친구는 빵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홀수, 기함수, 원점 대칭. 그 친구는 빵. 됐어요. 네, 그리고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아예 어떤 식으로 외우시면 되냐면요. sin x는 뭐에 대해서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sin은 그냥 짝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cosine x는 그냥 홀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습니까? 거꾸로 얘기했나? 네, 그러네요. cosine x가 뭐에 대해 대칭이죠? 원점에 대해 대칭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로 보시면 돼요? 짝수. 됐죠? 그리고 sin x는 그냥 뭐로 보시면 돼요? 홀수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cosine x는 2배고요. sin x는 없어지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억만 좀 해줍시다.
그러면 지금처럼 아래끝 윗끝이 같아지면 코사인 x는 2배만 계산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의 코사인 x의 dx 얘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소리고요.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죠. 됐습니까? 돼요? 네. 자, 여기는 이 친구는요. 자, 얘는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x 그리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씩 한 번에 합쳐놓을 수 있고요. 여기도 아래끝 윗끝이 겹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2x랑 2에 마이너스 x를 더하면 식이 어떻게 잡힐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얘는 일반적으로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뭐 이건 그냥 계산해봐도 돼요. 여기에는 fx를 내가 뭐로 잡으면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로 잡으면 f에다 뭐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x 집어넣을 거야. 그럼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x 잡혀요.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x나 뭐랑 같아요? fx나 같아요. 그럼 뭐에 대해 대칭이구나? y축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얘가 무슨 함수구나? 우함수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해도 되고요. 우리가 그림상으로 보더라도요. y는 2x라는 친구는 얘,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얘.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 적당히 더하죠.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y축에 대해 대칭 그래프가 될 거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는 얘들이 생각이 안 되겠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더했을 때 함수의 값이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 생각이 안 될 건데 대충 마이너스 x 집어넣어가지고 이 식이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fx가 되면 얘는 뭐다? 원점. 얘는 원점에 대칭일 거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고 얘는 뭐야? 우함수일 거다. 얘는 2배일 거고 얘는 빵일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상상이 되지만 뭐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고 익숙해지고 그러면 아 그 친구들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도 좀 판단이 될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뭐 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적분해. 뭐 어떡합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적분하셔야죠. 이해되시죠? 그냥 적분하셔도 돼요. 2x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어. 그래서 계산해. 똑같아. 됐죠? 근데 얘가 식이 만약에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면 얘가 만약에 우함수로 푸는 문제인데 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적분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 그런 상태에서 내가 0을 하나 넣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돼요. 또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가 뭐라면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면 그 식은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 삭제해버릴 수 있잖아요. 둘 중에 어떤 식 자체가 기함수라면 걔는 굳이 적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함수와 기함수를 따지는 이유는 어떤 정확한 답을 요구할 때 그 친구에 대해서 계산을 조금 더 편리하게 간단히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뭐 필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뭐 개념적으로 그리고 모의고사로 봤을 때는 사실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아예 식 자체를 못 정리할 때도 많아요. 왜냐면 그 식 자체를 적분을 못해. 근데 그 친구가 일단은 기함수야. 그러면 그냥 0부터 2까지 돌리든지 그 친구가 우함수야. 없애버릴 거거든요. 그 식이 적분이 안 되는 식인데 애초부터 그 친구는 우함수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걔는 적분하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못하겠죠. 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함수, 기함수 성질은 외워두실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뭐 시야적법 빨리 설명을 빨리 할 수 있겠는데 네, 어차피 1시간 더 필요할 거니까 치환적분법 그리고 부분적분법 거기에 정적분까지 하는 거